안녕하세요. 명등예중 2학년 친구들 수학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248쪽부터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때 드렸던 학습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나실까요? 이거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가짓수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 때에도 여러분들은 이 가짓수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249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것들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A를 선택하면 B는 포기해야 되고, 또는 B를 선택하면 A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주로 또는 이라는 말, 아니면 뭐뭐거나 라는 말이 문항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런 말이 없을 때에도 문제를 읽었을 때에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지 않겠다 싶으면 이쪽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또 동시에 일어날 때라는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A랑 B가 둘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A도 하고 B도 하는 두 개를 모두 다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동시에, 아니면 그리고, 뭐뭐와 뭐뭐 하고 나서, 이러한 단어들이 있다면 이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도 두 개의 사건을 모두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동시에 일어날 때의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기 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이때의 또는은 의미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의 의미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더해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빠르게 교과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5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250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 영민이가 집에서 문화센터까지 가는 방법으로 지하철 노선이 2가지, 버스 노선이 3가지가 있다. 이때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밑줄 쳐볼까요?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는의 동그라미. 그렇다면 지하철을 선택하게 되면 버스는 포기해야 되고요. 버스를 선택하게 되면 지하철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하철 노선 2가지와 버스 노선 3가지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더해 주셔야 총 경우의 수를 구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고요. 5번을 보시면 차가운 음료수 6가지와 따뜻한 음료수 5가지가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 1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또는 아니면 뭐뭐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음료수 6개랑 따뜻한 거 5개 중에 1가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건 A를 차가운 음료수 선택하는 가짓수, 사건 B를 따뜻한 음료수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6 더하기 5 해서 몇 가지요? 11가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함께 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11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동그라미 쳐야겠죠? 또는 주사위를 던지는 36가지 경우를 학교에서 모두 적어 보았습니다만 그 표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상황별로 따로 생각합시다. 사건 A는요. 뭐예요? 눈의 합이 6인 경우. 사건 B는 두 눈의 합이 11인 경우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두 눈의 합이 6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눈이 1일 때 두 번째 눈은 5.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면 되겠죠. 첫 번째 눈이 2일 때는 두 번째 눈이 4. 첫 번째가 3이면 3, 4면 2. 마지막으로 5일 때 1.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눈의 합이 11인 경우는 5일 때 6인 경우와 6일 때 5인 경우 순서상으로 썼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총 2가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또는 이니까 5 더하기 2 해서 몇 가지요? 7가지, 7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 8등분한 A, B 두 원판에 1에서 6까지의 숫자와 1에서 8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혀 있다. 보시면 A는 6등분에서 1부터 6까지, B는 8등분에서 1부터 8까지 적혀 있네요. 두 원판이 각각 돌다가 멈출 때 두 원판의 각 바늘이 가리킨 숫자의 합이 5 또는 9 나왔네요. 5 또는 9 또는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렇다면 여기도 두 개의 사건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건 A는 숫자의 합이 5인 경우, 사건 B는 숫자의 합이 9인 경우,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A부터 해볼게요. 두 눈의 숫자의 합이 5인 경우 두 개를 더해서 5가 나오는 경우를 보려면 먼저 순서상으로 적어주는 게 좋겠죠? 첫 번째 건 1이었을 때, 두 번째 건 4, 2였을 때 3, 3이었을 때 2, 그리고 4였을 때 1.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4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건 B를 보시면 숫자의 합이 9가 나와야 하는데요. 첫 번째 눈이 1일 때, A가 1일 때, 이게 A 원판, B 원판인데 사건 A, 사건 B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사건 1, 사건 2로 그냥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사건 A, B 말고 사건 1, 사건 2 이렇게 볼게요. 그렇다면 숫자의 합이 9가 나오려면 A 원판에서 1일 때 B 원판은 8, A 원판이 2일 때 B 원판은 7, A 원판이 3일 때 B는 6, 4일 때 5, 5일 때 4, 그리고 6일 때 3인 경우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A 원판은 6이라는 숫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되나요? 6가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또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찾는 건 4 더하기 6 해서 몇 가지? 10가지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문제를 읽었을 때 또는 이라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느낌이 들 때에는 두 개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251쪽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스피디하게 교과서를 쭉 뺄 겁니다. 자, 이번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제일 좋은 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예시를 들었던 선생님의 셔츠 4벌하고 바지 3벌을 돌려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처럼 하나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그 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셔츠 4벌과 바지 3벌을 돌려 입어서 4 곱하기 3, 12가 나왔던 것처럼요. 자, 그럼 여기도 문제를 통해서 볼 텐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요, 좀 케이스가 뭐랄까요? 몇 가지 케이스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학습지를 통해서 그 케이스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있는 생각열기입니다. 유경이가 활동하는 배드민턴 동아리에는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이 있다. 이 중에서 혼합복식조를 구성하려고 한다. 자, 먼저 여학생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하나의 사건이라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요? 그렇죠. 여학생은 3명이니까 3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남학생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도 또 하나의 사건 B니까요. 이건 몇 가지? 2가지가 되는데 최종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을 뽑아 혼합복식조를 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여기에 뭐뭐와 라는 느낌이 있네요. 2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럼 여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 3가지와 남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 2가지를 곱해주는 6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지 1명 선택했을 때 남학생 준상이, 호석이 2가지. 유경이를 선택했을 때에도 2가지. 서희를 선택했을 때에도 2가지. 그래서 각각당 이렇게 2가지씩 연결해 줄 때의 총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오른쪽은 어느 해 11월 달력이다. 이 달의 의미로 찬서는 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고 예빈이는 6의 배수 날짜 중 하루를 선택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두 사람이 봉사활동하는 날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먼저 2개의 사건 보이시나요? 찬서는 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한다 라는 게 사건 A, 예빈이는 6의 배수의 날짜 중 하루를 선택하는 걸 사건 B라고 놔볼게요. 자, 그렇다면 사건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목요일이니까 요 몇 가지가 될까요? 7, 14, 21, 28인 4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빈이는요, 사건 B라고 놓는다면 예빈이는 6의 배수입니다. 그렇다면 6일은 6, 6이 12, 63, 18, 64, 24, 65, 30, 총 몇 가지요? 5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찬서도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예빈이도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2명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4 곱하기 5 해서 몇 가지? 20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즉 찬서 그리고 예빈의 순서로 봉사활동하는 걸 묶어서 순서쌍으로 쓰면 찬서가 7을 선택했을 때 예빈이는 6, 찬서가 7을 선택했을 때 예빈이는 12 이런 식으로 총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교과서는 25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레전드급이죠.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정말 대표적인 유교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숫자 카드를 뽑아서 숫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1부터 4까지 숫자가 적힌 카드 4장이 있습니다. 2장을 동시에 뽑아서 2자리의 정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게 2장을 뽑아서 2자리의 정수를 만드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2개의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의 수가 되느냐라는 건데 2자리의 수를요,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10의 자리. 또 하나는 1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2가지 선택권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는 10의 자리 숫자를 선택하는 거. 또 하나는 1의 자리 숫자를 선택하는 거. 이 2가지의 사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10의 자리의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숫자 카드가 4개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4가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은 1의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요. 문제는 10의 자리를 먼저 하나 했기 때문에 4개 중에 뭔진 모르지만 1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을 뽑았다면 1은 없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의 자리는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3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숫자의 자릿수를 마련한 다음에 각각의 자릿수의 숫자를 뽑는 걸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2자리의 숫자를 만들려면 1의 자리도 선택하고 10의 자리도 선택하고 2개 다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순서는 가장 높은 숫자를 먼저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를 사건 A, 1의 자리를 사건 B라고 놓는다면 A가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B가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근데 그 두 개는 동시에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4 곱하기 3 해서 몇 가지요? 12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8번도 또 그 전형적인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학생이 5명의 모둠에서 발표자와 기록자를 각각 1명씩 뽑는 경우의 수. 지금 2명을 뽑아야 돼요. 근데 1명이 발표자, 1명이 기록자, 2명의 포지션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발표자를 뽑는 걸 사건 A라고 했을 때 A의 경우의 수, 기록자를 뽑는 걸 사건 B라고 했을 때 B의 경우의 수라고 놓는다면 먼저 발표자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록자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표자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학생이 5명이 있으니까 5가지가 되겠죠. 그럼 기록자를 뽑는 경우의 수는 발표자는 뽑혔기 때문에 기록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5명이 아니라 이제 4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기록자를 뽑는 거죠. 그럼 기록자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발표자도 뽑고 기록자도 뽑고 2가지 사건을 같이 동시에 둘 다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해서 20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자와 기록자를 뽑거나 아니면 뭐 회장, 부회장을 뽑거나 이런 식으로 2명의 다른 임무를 띈 사람을 뽑게 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번째 올려드린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A, B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 좀 특징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3가지의 케이스를 구별해서 볼 건데요. 먼저 숫자 카드를 배열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그것과 관련된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숫자 카드에서 몇 장을 뽑아서 동시에 만들 수 있는 2자리의 자연수,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의 자연수를 보는데 숫자 카드의 구성이 0이 있을 때와 0이 없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0이 없을 때는 앞에서 해봤습니다. 오른쪽 먼저 볼게요.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라? 2자리의 자연수니까 자연수 배치를 먼저 해라. 얘는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래서 10의 자리를 뽑는 걸 하나의 사건, 1의 자리의 숫자를 뽑는 걸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봤을 때 얘가 사건 A, 얘가 사건 B가 된다는 거죠. 그럼 10의 자리 먼저 생각을 해보면 10의 자리에서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가 되고요. 그럼 5개 중에 하나가 빠지겠죠? 그럼 나머지 1의 자리의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가 될 거고 숫자를 만들려면 1의 자리, 10의 자리 모두 뽑아야 하니까 2개를 곱해서 몇 개요? 2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 카드에 0이 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정해볼게요. 똑같이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0의 자리를 뽑는 경우를 A, 1의 자리의 숫자를 뽑는 사건을 B라고 놓는다면 2개의 사건을 모두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10의 자리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0은 10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의 자리의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4가지가 돼요. 5가지가 아니라.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4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죠. 그렇다면 1의 자리를 뽑는 경우는 이 앞에서 뽑은 하나를 제외한 3개와 0은 이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0을 포함한 몇 가지? 4가지가 돼요. 그래서 0이 있냐 없냐를 잘 판단해서 따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곱한 몇 가지? 16가지가
돼요. 그래서 숫자 카드 뽑으실 때 카드에 0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이 없으면 먼저는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이지만 0이 있으면 0을 제외한 것이 10의 자리가 되고, 또 이제 하나 빠지고 0이 들어오니까 10의 자리 뽑는 개수랑 1의 자리 뽑는 개수가 똑같아진다라는 거, 요거에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표 뽑기입니다. 앞에서 그 발표자하고 기록자하고 뽑는 경우의 수를 봤죠? 여기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대표를 뽑을 때 그 대표 2명이 직책이 다를 경우가 있고 같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하나는 회장, 부회장, 또 하나는 그냥 부장 2명, 이럴 경우. 먼저 회장, 부회장을 보시면 요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2개로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회장을 먼저 뽑는다라고 하면 5명이 있으니까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5가지가 되겠죠. 그럼 5명 중에 1명은 뽑힐 거고 4명이 남았고 4명 중에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근데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둘을 다 동시에 뽑아야 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에서 몇 가지가 돼요?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표 2명의 자격이 같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부장 2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부장 2명의 뭐 자격이 다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나눠볼게요. 왼쪽처럼. 자, 이렇게 일단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부장을 2명을 뽑으니까 1명을 부장 1, 1명을 부장 2라고 해놓고 부장 1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역시 5명이니까 부장 1을 뽑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죠. 그럼 역시나 5명 중에 1명이 뽑힐 겁니다. 그럼 나머지 4명 중에서 부장 2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몇 가지가 될까요? 4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4 하니까 20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부장 1, 부장 2가 구별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장 1에 A라는 학생이 뽑혔어요. 부장 2에는 B라는 학생이 뽑혔습니다. 이 경우하고 B라는 학생이 부장 A에 뽑히고 1에 뽑히고 A라는 학생이 부장 B에 뽑힌 경우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부장 1, 부장 2의 다른 상황으로 세팅을 했지만 결국은 그냥 부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나 같은 걸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장 2명처럼 직위가 같은 경우, 자격이 같을 때에는 이렇게 2가지가 모두 같은 걸로 구별이 돼요. 자,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많이 적을 줄이야. 부장 1과 부장 2를 뽑는 경우의 수를 20가지를 다 적어봤어요. 다 적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똑같은 게 2군데씩 있다는 얘기예요. 즉 A, B를 뽑은 거랑 B, A를 뽑은 거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장 1, 부장 2가 아니라 그냥 부장이라고 퉁을 친다면. 그래서 요거 하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니까. A씨와 CA도 같은 상황이죠. AD와 DA도 같은 상황이니까 하나를 없앨 수 있어요. AE와 EA도 같은 상황이니까 뒤에 있는 거 하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없어졌고요. BC와 CB가 같은 상황이니까 하나 없애고요. BD와 DB가 같은 상황이니까 하나 없애고, BE와 EB가 같은 상황이니까 하나 없어지고, CD와 DC가 같은 상황이니까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CE와 EC가 같은 상황이니까 하나 없애고, DE와 ED가 같은 상황이니까 하나 없앨 수 있어요. 즉 앞뒤 이게 2개의 순서를 바꿨을 때의 상황도 같은 걸로 치기 때문에 결국 절반이 사라지게 돼요. 마치 타노스 같죠. 그래서 남는 건 몇 개냐면은 5, 6, 7, 8, 9, 10개가 되겠죠. 즉 요 구한 20가지를요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된다? 2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2개의 상황을 분리하지 말고 2명을 뽑는다, 2명을 뽑는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20가지, 20가지처럼 5, 넷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2개의 자격이 다르면 내버려 두시고 2개의 자격이 같으면 반띵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분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한 줄로 세우기인데 요 한 줄로 세우는 거는 교과서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표를 뽑는 거나 수차 카드나 한 줄로 세우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요것도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A, B, C, D 이 5명이 있는데요. 5명을 한 줄로 세울 거래요. 그러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6개, 5명이 한 줄로 쓸 거니까 5개의 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자리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에 올 수 있는 자릿수의 요거를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시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는 거죠. 그럼 5명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 한 명 사라지니까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4가지. 또 한 명 사라지면 세 번째 올 수 있는 건 3가지. 또 한 명 사라지니까 네 번째 올 수 있는 건 2가지.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았으니까 5번째 올 수 있는 건 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한 줄로 세우는 건 5가지의 사건을 모두 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이 5개의 수를 모두 곱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일까요? 이게 5, 4, 20에 3, 2, 6이니까 곱하면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시면 이걸 하나의 또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걸 배우시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건 5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드는 거랑 똑같죠. 어떻게? 2명을 뽑는 거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각각을 하나의 사건으로 두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5명이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하나 없어지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세울 거니까 곱하게 되면 몇 가지요? 5, 4, 20가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숫자 카드를 나열하는 거나 이렇게 한 줄로 세우는 거나 아니면 회장, 부회장 뽑는 거나 다 똑같은 상황으로 세팅하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배운 요 3가지 케이스, 요 학습지 수준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뒤에 있는 문제 9개를 빠르게 풀어서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